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외인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은 어찌 보면은 이런 공포 분위기에서 뭐 주가가 올라가는 강하게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매도가 어찌 보면 당연한 결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급을 보면은 이렇게 뭐 진행이 되었죠. 자, 지금은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 위치는 의심된 주가죠. 지금 의혹의 주가입니다. 이 분식회계 의혹이라는 부분 가지고 주가를 많이도 눌러놓은 상태죠. 의심된 주가. 그리고 실적은 4분기부터 실적이 상당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올해 1, 2분기, 1, 2, 3, 4분기 계속해서 실적이 아주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 모멘텀도 아주 좋습니다. 진단키트의 치료제 이런 부분 상당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주가는 거의 뭐 엄청나게 하락이 되어 있죠. 의심된 주가 수준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오늘 시장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았지만 셀트리온은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럽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죠. 3%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미국 증시가 나스닥 선물이 1% 정도 하락을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겁낼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겁낼 이유 없다. 이 2월 16일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부분이 좀 지금 이 부각이 좀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제 유가도 많이 올라가는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러시아가 칠지 안 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이 메이저들이라고 하면은 세계 증시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손들이죠. 보이지 않는 큰 손들,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지금 어떤 주가의 큰 이 변동성을 만드는 그런 작업은 항상 일어납니다. 항상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역시나 이거는 뭐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장기로 뭐 보시고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뭐 금방 지나가는 그런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 들어왔죠. 시장은 전체적으로 외인기관 코스피를 700억 매수, 그리고 기관이 960억 매수 들어왔고, 코스닥도 950억에 기관 200억 정도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인 뭐 시장은 좋지 않았죠. 지금 코스피가 1.6% 정도 하락에 코스닥 2.8% 아주 또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 많이도 지수가 끌려 내려왔죠. 전체적인 분위기 보시면 현대바이오가 이 코로나 오미크론의 효과가 있다라, 시뮬레이션 결과 효과 있다라, 이런 소식으로 아주 강하게 13%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올라간 종목들이 보면은 몇 개 없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삼성바이오, SK바이오 뭐 이 정도 되고 있죠. 이 코로나 관련주들 좀 상승하는 이 모습을 보인 종목들이 몇 개 있는 상황이고, 이 셀트리온은 지금 이 보합으로 마감했죠.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수급을 보면은 외인기관 들어왔죠. 65,000에 43,000. 연기금도 들어왔죠. 연기금이 이제 더 이상 매도를 할 만한 물량이 이 바닥이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매수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물량을 정말로 많이 줄여서 이제 보유가 16%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사모펀드 들어오고 있고, 자, 이렇게 기관도 들어오고 외인도 들어왔죠. 신한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외인 기관이 85,000에 10만 주, 개인이 18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사모펀드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금융투자 들어왔고, 연기금은 지금
매수 간간히 하고 매도가 안 나오죠. 이제 팔 만큼 다 팔아치운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장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쌍바닥을 잡고 올라서려는 강한 양봉의 이런 모양새가 나타났죠. 아주 지금 위치를 보면은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아주 강력한 이 실적 호조, 아주 강한 실적을 보여 주는 그런 이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 2, 3분기 실적 좋다 이거죠. 만약 생각보다 별로였다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 그러면 4분기 실적은 엄청나게 좋죠. 분기 최대 실적. 자,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분식회계 의혹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간 묶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풀리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왔던 부분이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별적인 기업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지금 뭐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 수준까지 내려왔죠. 정말로 지금 하락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주 시간이 지나면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장이 끝나고 독일이 3% 정도, 영국이 1.8%, 프랑스가 3%, 이렇게 이제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미 증시가 이 주가가 이렇게 버티다가 유럽 증시 끝나고 나서 급락을 했죠. 버티다가 유럽 증시가 끝나고 나서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지수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 1% 정도 하락 중이니까 두 개 합치면은 거의 뭐 3%에서 4% 정도 되고 있죠.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같이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는 지금 한번 얻어맞아서 키 맞추기 하락이 그대로 진행이 된 상태고 아주 많이 맞고 떨어졌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그리고 지금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침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발언이 있었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밤에 14일이니까 15, 16 한 이틀 남았죠. 오늘까지 치면 3일 남았는데 14, 15, 16 자, 이렇게 남았죠. 자,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금리 부분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부분이 이 가시화 이 현실화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게 뭐 미국의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민감하게 지금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러시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쟤들이 이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게 된다면 국제유가가 아주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그렇죠. 이 수출 차질 시에 대체 공급처가 지금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세계 3위 산유국이다 보니까 침공을 해서 이래저래 이제 공급망이 흔들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크게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스토리가 형성이 되죠. 국제유가가 8년 만에 최고치 배럴당 90달러 중반대까지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지금 수준까지 왔습니다.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설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2014년 이후에 단 한 번도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적이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또 올라가면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부분이 지금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국제유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부분에서 상당히 더 이 인플레이션 심각하게 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스토리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투심이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침공을 하든 아니면은 침공을 안 하든 간에 침공을 해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주 크게 확장이 되어서 거의 뭐 세계 3차 세계대전 같이 그렇게 뭐 흘러가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저 부분은 국제적으로 그냥 저기서 이렇게 저렇게 좀 하는구나 하고 마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아주 크게 비약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수출 차질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수출에 차질이 생기고 하게 되면은 이 자기 나라의 경제 자체가 상당히 좀 흔들리는 상황이 될 텐데 그렇게 끌고 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이런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흔들리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비슷한 사안들이 아주 일어나죠. 한 번씩 일어납니다. 한 번씩 일어나는데 이 딱 그때가 되면 막상 맞닥뜨리면 정말로 겁이 많이 납니다. 맞닥뜨리면 겁이 많이 나고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을 엄청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걱정을 계속 하다가 지금 안 되겠다 나 더 이상 걱정이 싫다 지금 손실을 확정짓고 이제 주식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죠.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죠. 그런 지금 상황에 또 이제 흔들려 버리면 매도하고 그냥 난 마음 편하게 주식 이제 안 쳐다보겠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결정을 하는 개인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행에 옮깁니다. 희한하게도. 그러면 그때부터 주가는 또 마치 내가 파는 순간 올라가는 것처럼 진행이 돼 버리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 틀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